제 이름은 예. 임재성이고요. 예. 이제 올해 26살, 올해 지금 26살이고, 현재 다니는 대학교 이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남들이랑 다르게 이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이제 공고를, 말로 하면 공고를 나왔는데, 우리가 근데 몇 년도에 공부했냐? 저희가 너 고3이었을 텐데. 2009년인가, 2008년? 2008년일 거예요. 2008년인가 9년인가. 진짜 오래전 얘기네. 네. 진짜. 저한테는, 이거 제가 아직 그때 당시는 제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기초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케어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당시였는데, 그때 뭐, 주 5일씩 한 게 도움이 확실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솔직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혼자서, 물론 혼자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이제 기초도 없고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은, 특히 이과 고등학생들은 다 그럴 거야. 수학 엄청 어려워서 포기도 많이 할 텐데, 근데 누가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해내는 걸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과외는 보통 일주일에 보통 2번, 3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 네. 만약에 2-3번 했다면 시기를 마실 수 있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근데 솔직히 완벽하게 못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 많은 분량들을 그 단시간 만에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어불성설이고. 일단 솔직히 공부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공부량이 많아야 성적도 오르고, 학습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물론 자기 혼자 그러니까 혼자 하는 학습 시간도 물론 많이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옆에서 이제 솔직히 수학 과목은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가 옆에서 이걸 알려주고, 이걸 알려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아마 그때 고등학생 집 앞에서 아마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양복 입고. 예, 쌤 이렇게 딱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아마 그때 둘이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제가 맞아. 그래갖고 뭐지? 저분인가? 아마 그리고 있는데 제 집에 딱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 이제 들어오셨는데, 나 눈 마주치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참 첫인상은 일단 좋았어요. 왜냐면 쌤이 웃는 게 좀 환하게 웃으셔서,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때 그랬어요.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해줘요. 기초 개념을 설명해 주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제일 약한 게 이제 함수를 엄청 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는 처음부터 방법부터 설명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적용되는 문제들이랑 이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단계별로 이제 글로 설명해 준다던가, 글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이거를 이제 그림이랑 글을 문제에 적용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프 그렸던 게 지금도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죠.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기억나냐면, 그때 아예 몰랐던 거를 이게 너무 쉽게 배웠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도 혼자 과외 하기 전에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거를 처음부터 이제 그래프 같은 걸 쉽게 배우다 보니까, 다음 단계의 그래프들 더 어려운 것들을 확실히 기억도 하고 좋았던 것 맨 처음에 혹시 배웠던 그래프 혹시 기억나? 그게 아마 가우스 함수인가? 가우스를 내가 먼저 가르쳐줬어. 제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걸 몰랐거든요. 직선부터 가르쳐줬네요. 1차. 그렇지. 네. 1차 함수부터. 네, 1차 함수부터. 물론 가우스 함수는 나중에 배우기는 한데,
그래프 그때 내가 알기로는 재성이 거의 YNS 제대로 못 그릴 때였거든. 그날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학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말로도 설명해 주시지만 이제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저 혼자 공부할 때 떠오를 수 있게 이제 연계별로라고 해야 되나? 딱 머릿속에 눈으로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혼자 그릴 수 있을 그런 그 연계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량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은 오늘 만약에 이만큼을 그러니까 한 단어를 나갔으면은 근데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단원 복습한 내용을 이거 무조건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수업을 넘어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제가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은 뭐라 해야 되지? 선행학습인가? 그것보다는 무조건 전날 배운 거를 복습하고 수학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전날 배운 걸 소화를 못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하나마나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 전날 거를 항상 이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날 때는 이제 수업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꼭 복습을 해라. 여기서 뭐 이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암기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들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유도를 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외우면은 편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꼭꼭 외워둬서 이럴 때 이런 문제 써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복습을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제 복습도 하고 문제 풀다가 뭐 처음에는 이제 쉬운 문제 풀고 뭐 중간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다가 보통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제가 봤을 때 원래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뭔가 좀 애가 봤을 때 푸는 거를 봤을 때 좀 뭐라 해야 되나 시원찮다. 시원찮게 안 풀면은 그 문제 유형이나 비슷한 유형들이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풀게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럼 난 얘기는 안 했었는데 네가 기억을 하니까 그런 거구나. 내가 사실 애들 공부할 때 시험치나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앞으로 안 가고 왜 자꾸 뒤로 가요. 예, 맞아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 애들이. 저도 맨 처음에 지금 생각하는데 맨 처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진도가 느린데 과연 내가 끝마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근데 뭐 아마 진도를 나갈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진도를 마음먹고 선생님 나가셨으면 아마 쭉쭉 나가셨을 텐데 진도보다는 일단 오늘 배운 거를 소화하고 그래야 이제 연계성으로 이렇게 추적적 갈 수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다급하고 막 걱정이 제일 많은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빨리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맞아. 특히 뭐 이제 고3이나 고2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물론 진도도 빨리 빼고 하는 게 다 좋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이제 특히 뭐 다른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뭐 저도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그 응용수학 2라는 과목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 아파. 거기서 보면 이제 뭐 베르누이 방식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그거 저는 이제 한 문제 풀 때 모르면은 이제 진짜 한 4시간 한 문제 4시간도 풀고 그래요.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왜냐면 이 한 문제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속안에 이 모든 단원들의 개념들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도를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복습도 엄청 강조하셨고 일단 초조해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때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아마 고3이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아마 그때 제가 엄청 초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맞아.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말해주신 게 이제 그래 네가 막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되고 그런 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했구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왜냐면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오래 하셨잖아요. 내가 진짜 공부 못했으니까. 근데 저도 똑같잖아요. 저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 진짜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막 뭐 외워서 된다고 막 이런 그런 학문이 아니라서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특징적으로 진짜 복습 같은 경우에는 집요하게 굴었지. 네, 그렇죠. 정말 집요할 정도였을 거야. 지금도 내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복습 때문에 토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집요하게 복습을 했던 이유는 공부를 못하던 사람 특징이 복습을 안 해. 그쵸. 그게 나였어. 그리고 자네는 그게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지금이야 수학을 좀 자네가 이제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복습했었던 게 주요했다. 예, 저는 확실히 중요했어요. 근데 진도가 늦어서 한참 이렇게 고민이었을 텐데도 그 어떻게 따라줬네. 근데 그쵸. 근데 솔직히 맨 처음에는 그게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이제 솔직히 공부를 하다가 시간을 내려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보는 게 확실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마 9월인가? 9월 모의고사 봤을 때 제 점수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맞아.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맞구나. 이게 맞는 나한테 맞는 학습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자네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다 해당하는 사안이야. 지금도 이게 이제 틀린 게 뭐냐면 대학 가서 지금 혼자서 수학 공부할 때는 그냥 시간을 들여서 주창 들여서 한다고요. 예. 그게 원래 시간 들여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얘기를 해줬네. 고민 많았네 진짜로.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하나의 한 문제에서 여러 개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강조한 것도 있고 이런 거는 확인도 해주시고 일단 문제를 옆에서 같이 안 풀어주신 걸로 기억해요. 일단 제 혼자 스스로 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이제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알려주고 그런 타입은 그러네. 근데 그게 옆에서 근데 알려주면은 그 당시는 알겠지만 그거를 이제 알아가게끔 하는 그런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그게 시험 칠 때 도움이 됐어 확실하게? 확실히 되죠. 왜냐면 기억나는 게 수능을 보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그래서 혼자 문제 해결 능력을 진짜 수학 같은 거는 진짜 혼자 문제 해결 능력을 이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있는 게 확실히 진짜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은 답안지부터 봐요. 근데 혼자서 답안지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맞아. 답안지 보는 건 나쁘지. 모르면은 보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봤는데 여기서 뭐 이거 모른다고 답안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내 공부 방법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안 쫄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을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훈련이 됐다. 네, 본인 생각에 대해. 그 훈련이 됐었죠. 근데 그때 미웠지.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솔직히 옆에서 알려주면은 그 당시에는 학생들한테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그냥 바로 눈앞에만 보이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으면은 제 성적 많이 못 올랐을 것 같아요.
딱 많이 올라도 딱 그 한계치가 딱 있어서 더 이상 못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봤을 때는 내가 그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갔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야 지금. 그때는 몰랐었는데 아,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선생님의 뭐 학습법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숙제는 제때제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시면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숙제를 내준 이유가 애가 이만큼 따라와 줘야 솔직히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이만큼을 따라와 줘야 솔직히 진도도 나가고 근데 애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점수만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었고 왜 숙제를 내주냐면은 네가 이만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면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선 나는 이거를 해오라고 하고 너에게 할당량을 줬는데 이만큼 해줘야 따라올 것인데 만약에 그거 안 따라와 주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끌고 가려고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안 따라와 준다면은 선생님은 이제 아마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아 공부할 때. 예, 왜냐면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제가 뭐 안지도 좀만 있으면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지. 사실 저도 공부에 대한 이제 끈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고3이 딱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진짜 막막했었죠. 이제 딴 과목들은 다 잘 나오는데 이 수학 과목만 안 나오니까 뭐 과연 뭐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좀 눈을 낮춰서 다른 대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딱 선생님 만나고 나서 이제 수학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걸 보니까 아 이제 괜찮겠구나. 진짜 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근성만 가지면은 근성과 끝까지 계속 그냥 따라가서 공부만 하면은 적어도 내가 실패는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분명히 마음이 이제 뭐 고3이나 아마 고3들은 엄청 마음이 급할 거예요. 고2도 마음이 급할 거고 사실 아니 고1은 뭐 그냥 띵까띵까 놀겠죠. 근데 이게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항상 전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잘 믿지 못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을 왜냐면은 이게 결과 자기들도 점수가 오르는 게 보여야 당연히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직 얼마 되지도 그러니까 뭐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아직 안 된 학생들이나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런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 솔직히 저는 거의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게 선생님 제대하고 제가 거의 먼저 배우지 않았나요? 제대하고. 네. 아, 좀 아, 됐었나? 아, 내가 전역하고. 네, 전역하고. 그래, 내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네 배웠지. 그때가 거의 그럼 제가 1세대 제일 세대. 1세대지, 1세대. 근데 진짜 제가 경험자로서 말하면은 일단 믿고 해보는 게 왜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신뢰가 엄청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따라오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방향대로 와야지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가르칠 맛도 왔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주고 싶고 그래야 더 서로 이제 윈윈 돼서 성적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적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며. 그쵸. 솔직히 저도 맨 처음에는 뭐 한 달, 두 달, 네 학생들은 한 달, 두 달로 성적이 오르길 원해요. 그래, 사실. 근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마 수학이 7등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찍는 거였거든요. 근데
수학이 7등급이었다 2등급이면 7등급에서 2등급까지 뭐 남들은 원래 공부 잘한 애들은 2등급이 뭐겠냐 이랬는데 저는 근데 2등급 맞으려고 진짜 노력을 얼마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뭐 7, 8, 9 잘 찍으면 7등급 못 찍으면 8등급 9등급 그냥 아예 수포자였어요. 수포자 오늘 그 수포자였죠. 나 만났을 때 수포자였어 거의 수포자였죠. 그때 왜냐면은 그때 10다시 가나 어. 그때 그것부터 했으니까 그때 진짜 그랬었는데 그러다 나랑 해가지고 등급이 몇 개나 오른 거야.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랬구나. 근데 이게 뭐라 말해야 되나 긴 시간을 영어 같은 영어 과목이나 과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단시간에 점수가 올라요. 왜냐면은 딱딱딱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학도 딱딱딱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 왜냐면은 영어 같은 거는 그냥 뭐 독해만 하면 되고 과탐 같은 것도 솔직히 과탐은 외우면 돼요. 근데 수학은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혼자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효과를 내고 싶다, 뭐 자기 점수를 내고 싶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이에요. 반년이야. 예. 왜냐면은 3개월, 그러니까 제 공부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도 제가 하는 방법인데 뭐든지 효과를 내고 싶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런 사이로 효과를 내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3달 단위로. 분명히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면 선생님한테 배우고 3달은 뭐 눈에 띄게 점수는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조급해하지 말고 과정일 뿐이고 솔직히 3개월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겠지만 솔직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고등학생 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짧아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3개월은 좀 짧다고 보거든요. 이제 현역들 입장에서 보면은 3개월은 짧다고 생각하고 6개월 정도는 적어도 해야 왜냐면은 이렇게 범위도 많고 이제 솔직히 공부라는 게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습관도 들여야 되고 몸에 일단 익혀야 되니까 그만큼 뭐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 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랑 공부해서 효과를 내긴 하는데 느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제 생각, 그러니까 모든 공부에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느린 게 아니고 자기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천재들은 공부 안 해도 되고 근데 저 같은 학생들이 뭐 수포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상당히 남들 공부할 때 놀고 뭐 몇 년을 놀았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놀았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따라가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욕심이죠. 단시간에 따라가는 건 욕심이죠. 왜냐면은 남들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3년 총 9년인데 솔직히 뭐 초등학교 수학은 뭐 수학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수학부터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중 1, 2, 3을 쭉 연장으로 놀았으니 3년인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솔직히 1학년 공부를 많이 안 하겠죠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논 만큼의 시간을 따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반년도 우습죠. 그 욕심이죠. 반년 안에 따라간다는 게. 뭐 시간이 얼마나 됐든 남들은 뭐 4년 만에 한 거를 자기가 뭐 한두 달 만에 하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욕심이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라서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솔직히 뭐 한두 달 만에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이제 뭐 기초도 돼 있고 어느 정도 점수 나온 애들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쪽쪽쪽 집어서 하면은 당연히 걔네들은 점수 오르죠. 근데
수포자들은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했던 애들은 당연히 비슷하게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성적이 오르니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렇게 학습을 해야 뭐 솔직히 더디고 그러겠지만 그래야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뭐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런 공부 습관이 들어져 있다. 왜냐면은 솔직히 저도 공부를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솔직히 저 놀기도 엄청 놀기를 엄청 좋아하죠. 근데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습관 들이는 게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지금 제가 그때 공부했던 그 습관들이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거에 쓰거든요. 뭐 솔직히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수학을 배우는데 솔직히 뭔 말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혼자서 보고 있으면은 이제 막 한 3-4시간 공부하다가 못 푸는 문제였는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나랑 공부했던 게 결국은 그 습관이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 그쵸, 저한테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됐죠. 저한테는. 그래서 나한테 제가 아직 별거 없지만 제가 일단 자산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제가 클 수 있는 자양분이 되거나 완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졌을 때가 한 3달 지났을 때인가? 아, 오래 걸렸네. 저는 많이 힘들었겠네 그동안. 왜냐면은 처음 그냥 한 달은 그냥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2달째는 좀 하기 싫으니까 세 달째부터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스스로 그냥 적응을 한 거야. 적응을 한 거죠. 뭐, 솔직히 그 당시에 스스로 체념을 했죠. 왜냐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아예 적응이 되는 것 같아. 그냥 포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인데. 그럼 뭐 하다가 이제 재밌어지는 단계가 와? 하다 보면 문제가 좀 풀린다든가 아니면. 예, 일단 손을 놨잖아요. 마음을 놓잖아요. 마음을 놓으면 편해요. 일단 편한데 엄청 편해지는 순간에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전혀 풀 수 없었던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풀 수 있게 되면은 그 기쁨이 생기죠,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는 못 푸던 문제 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몇 개월 차 정도 됐던 것 같아. 거의 한 5개월? 5개월 정도? 4개월? 한 4-5개월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기본기를 다져야 되니까. 왜냐면 기본이 없었으니까 저는. 왜냐면은 기존에 못 풀었던 거를 내 스스로 푸니까 솔직히 수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내가 공부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단 그러니까 수학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당연히 점수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수학 시험 칠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네. 당연하죠.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 수학 시험 맞아서. 수학 시험 볼 때마다 난 왜 이걸 못 푸냐. 이거 못 풀면 나중에 뭐 대학 어떻게 가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눈앞이 깜깜하다는 것도 경험해봤어? 내가 봤는데 이게 숫자긴 숫자인데 못 풀겠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아는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못 풀겠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못 풀겠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엄청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답답함이 해소되면은 근데 물론 그때 해소되기까지 그러니까 시간, 노력 막 이런 거 엄청 필요하겠지만 그 되는 순간부터는 뭐 옆에서 누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해라 막 이런 걸 안 해도 공부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조금 붙어서? 재미가 붙으면. 그게 붙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치, 붙는 게 엄청 힘든데 붙기만 하면은 솔직히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공부하다가 확실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내가 성적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들던 시기가 있어? 예, 저 있죠. 몇 개월 차나 뭐 이런 게 있어? 어떤 계기라든가 아니면 시간적인 거? 그때 당시 아마 모의고사 봤을 때일 거예요. 9월 모의고사. 아, 9월 모의고사 봤을 때, 예. 9월 모의고사 봤을 때가 어떤 느낌이 들었어? 처음이랑 뭐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차이가 있어? 이게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보잖아요. 시험지를 딱 보고 솔직히 앞에 1, 2, 3, 4, 5, 6, 7, 8 거기까지 쉽잖아요. 거기까지 다 푼이지. 그 바로 뒷장부터 저는 그때 뒷장부터 봐봤었어요. 뒷장 보니까 이거 풀 수 있겠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전에는 모르겠어 막 이랬었는데 딱 그 뒷장부터 푸니까 풀고 전 뒷장부터 모르는 것부터 풀었거든요 항상. 왜냐면은 아는 거는 어차피 난데도 다 풀고 이거 풀어봐야 어차피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푸는 거고 내가 공부했던 건 이걸 풀라고 한 게 아니니까 배운 것도 그래서 이 뒤에 거 먼저 풀어보니까 풀리고 이게 뭐 답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이라도 될 수 있고 배운 대로 푸니까 분명히 답이겠지 하는 확신이 들죠.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뭐 점수도 확실히 많이 오르고 그랬죠. 풀 수 있는 것만 풀자라는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이만큼 풀 수 있었는데 풀다가 막히니까 이제 맨날 그게 생각나죠. 막 복습했던 게 솔직히 거의 한 번 미심쩍은 것들은 거의 한 몇십 번씩 풀게 하셨으니까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일단 포기를 안 했어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는 남아있을 때까지는 다 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런 문제가 세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세 문제는 다 못 맞지만 평소 같았으면 다 못 맞았을 텐데 한 문제라도 더 맞춰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이제 희망이 되죠 저한테. 왜냐면 좀만 더 노력하면은 나도 당연히 더 이런 확실한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당연히 점수가 오르겠구나. 왜냐면은 평소에 4점짜리들은 못 푸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 4점짜리는 거의 버리죠. 슈퍼 3점짜리도 뭐 버리는 애들도 많고 슈퍼자들은 슈퍼자는 2점짜리만 풀죠. 그래서 막 근데 이게 하나씩 풀 수 있는 나의 뭐 무기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그때가 3등급이었으니까 한 70점 넘었겠네요. 지금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원래 맨날 찍어서 뭐 한 30점? 30점도 제 점수가 아니죠. 다 찍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푼 거는 앞에 1, 2, 3, 4, 8 2점짜리 4개인가? 8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8점에서 한 나온 점수만큼 그냥 오른 거네. 그죠. 대단했네.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맞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 확실히. 좀 확실히 생기죠. 왜냐면은 9월 모의고사는 거의 수능과 뭐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거의 자신감이 생겼죠. 할 수 있겠다. 네, 완전히 자신감이 생겼죠. 뭐 아, 솔직히 9월부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자신감이 한번 생기니까 뭐 별로 일단 무서움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기 좀 더 편해졌어. 훨씬 편했죠. 왜냐면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뭐라 말해야 되나 이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드니까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안 들고 뭐 수업 시간을 내내도 즐거웠고 그리고 그치, 되게 재밌었어? 재밌긴 재밌죠. 오래 걸렸네. 재밌어. 많이 걸렸죠. 재밌을 때까지 정말 오래 걸렸네. 한 6개월 걸린 건가?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3월 달인가 만나지 않았나 그때 우리? 예, 딱 고3 때 딱 방학 끝나고 바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인가? 3월, 9월이면 반년이 흐르는 거네. 거의. 네. 솔직히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 당시에 아쉬웠죠. 왜냐면은 후회를 많이 했네.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 그쵸. 내가 완전히
뭐라 해야 되죠? 솔직히 한 고2 때만 제가 만났었어도 솔직히 아마 1등급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짧은 단시간에 일단 저희는 이제 결과도 냈어야 됐고 근데 너무 저한테 취임생활 짧은 시간이죠. 왜냐면 그 당시가 솔직히 그 기간이 제일 중요한 남자들이나 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돌아보면 다 후회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면은 짧다고 생각하죠.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있었죠. 그때 만약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했었으면 결과가 또 많이 달라졌을까? 확실히 달라졌겠죠. 왜냐면은 그 겨울방학 동안 기초를 닦았겠죠. 시간을 좀 더 빨리 공부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았었을까? 네, 어찌됐든 간에 시간 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뷰는 온라인에다 내가 오픈해서 써도 되죠? 예. 예, 그래. 많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시간 내줘서 고맙고.